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오전 10시 뉴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람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늘 9시에 우리 안녕 대한민국 진짜 2주 만에 여러분 곁으로 다시 다가왔잖아요. 와, 저도 몰랐는데 오늘 오전 9시 방송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깨달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아침 9시 방송을 보고야 드디어 깨달았다. 아, 내가 금단 현상이 왔더라고요. 박수영 의원님, 54명의 명단을 공개해주세요. 요거 안 들은 지 2주 되니까 힘들었나봐, 마음이. 그거 얘기 딱 하시는 순간에 모든, 모든 채팅이 훅 내려가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박수영 의원님, 54명의 명단을 공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2주간 여기서 못하셨잖아요. 제가 금단 현상이 왔었어요. 근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진짜 너무너무 기쁘더라. 네, 시크릿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로기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 또한 지나 가리님도 오셨고요. 파발마님 오셨어요. 네. 핑크님, 수영아, 명단 까자. 네, 비둘기 보드타니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버들강아니님, 공개하라! 그러니까, 네, 54명의 명단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유해야지. 인간적으로 이제는 좀 공유하자. 그쵸? 네, 어쨌든, 그 얘기를 2주 만에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더라. 여러분들, 의원실에는 네, 아주 보통의 하루가 아닌 아주 고통의 하루가 또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의 전화로 인해서 또 한 번 고통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규동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올4로 등장하셨어요. 한올4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어쨌든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과 함께 다시 9시 방송 시작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뉴스엔진 9시 방송 스타트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0시에는 제가 오니까 네, 여러분 오셔야 돼요.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마포동료 시민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입니다. 시간아 어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칠 새가 없어요. 지칠 시간도 없고 뭐 지칠 이유도 없잖아요. 그쵸? 열심히 여러분들 하시던 일 계속 하시면 됩니다. 파벌마님 목에 닭뼈가 걸려도 못 밝히는 김수영. 재밌다, 재밌다. 빵자마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근무하면서 귀팅합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한 주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요. 오늘이 6월 2일이잖아요. 와, 벌써 6월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2025년에 이제 반환점이잖아요. 딱 6월이. 6월 지나고 나면 하반기 들어가잖아요. 시간 진짜 빠르고요. 올해 시간이 더 빠른 이유는 진짜 작년 12월 계엄 이후 현재까지 너무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국민이, 뭐 저도 국민이잖아요. 이렇게나 많은 사건을 이렇게나 짧은 시간에 모두 다 겪어낸다는 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주 흔혜님, 박수영, 24명 포기하지 않는 윤 기자님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잘한다. 맞아, 맞아. 예, 하여튼 우리 윤석만 전 노소위원님도 하여튼 걸리면 안 될 것 같아. 제대로 걸렸어 지금 박수영 의원님. 하여튼 저는 2주 동안 금단 현상이 왔다. 네. 자, 어쨌든 10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댓글로 소통하는 뉴스 사랑방도 여러분, 네, 10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 9시 방송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도 모레도 급히도 계속해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대선 본투표 하루를 남긴 시간이고요. 야, 오늘 김문수 후보 일정 보셨어요, 여러분들? 문자로 여러분들 책임당원 분들한테는 다 문자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만 신청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하여튼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도부 일정표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는데 문자 온 거 보니까 와, 일정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지금 10시니까 네. 제주도에 계세요, 이분이 지금.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11시 제주 동문시장을 찍고 2시 50분 부산역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4시 40분에 동대구역 광장에 갔다가 저녁 6시 10분에 대전 서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저녁 8시 20분에 서울시청 찍고 네. 저녁 9시 20분에 홍대 갔다가 밤 10시 20분에 신논현역까지 오더라고요. 야, 보면서 제주부터 시작해서 부산, 대구, 대전, 그다음에 서울로 들어오는 이 과정이잖아요. 와, 이 일정 보통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녕하세요님. 문수형 관심 없음.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니, 저도 일정이 하도 빡빡해갖고 하여튼 봤어요. 근데 쉽지는 않은 일정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엄청 돌아다니는 거, 아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선거 운동은 그 메시지, 우리 중도표를 위해서 확실하게 좀 빨리빨리 냈으면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안 하고 저렇고 투표 전날까지 저러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불이 나게 다니는 것보다 진작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승리 전략 메시지 줬잖아요. 그거 빨리빨리 냈으면은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 닥치니까 저도 투표합니다. 감시할게요. 투표해 주세요. 이러고 있고. 윤석열 측근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장 모시기 입당시키고 또 선대위원장 윤 모시기 시키고 계엄 사과 막 이제 와서 하고 자통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 없죠. 어쨌든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지금 헛다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을 저렇게 빡세게 돌아다니는 거 압니다. 힘들어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좋은데 그 전에 메시지 관리를 좀 해야지. 아, 저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쑥이님, 아쉬움만 가득한 한 달이었습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아, 라일락님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셨어. 아스팔트 스타일이라서 그렇다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어쨌든 메시지 관리를 해야지. 저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사실 메시지 정확하게 내고 중도 민심 얻을 생각을 했어야지. 지금 어제, 이제 내일이잖아요. 내일 본투표이고 이제 하루 남았는데 저러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스탠스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지금 헛다리를 계속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초코송이님, 헛다리 후보입니다. 이런 걸 주셨고. 보물 1호님, 팔도 유람 중입니다. 그러니까 빡세요. 빡세게 다니는 거는 인정. 근데 그것이 정말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다. 답답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이런 의견 계속해서 주고 계시고. 하여튼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유스엔진 그 보시는 분들도 어쨌든 보수 진영의 지지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해요.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되고, 안 듣고 안 하니까 이제는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아우, 나 관심 없어. 짜증나, 됐어.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도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초코님, 기권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운하경님, 정말 집토끼만 외곽만 다니더니 지금 와서 저런다고요라는 글도 주셨고요. 아, 이거 한올님이 주신 글이군요. 어쨌든 하여튼 답답하다. 예, 답답합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볼게요. 내일입니다. 내일 대선 본투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막판의 변수로 투표율 그리고 말실수가 꼽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속보가 또 떴어요. 이 속보가 2개가 떴는데 이재명과 관련된 속보입니다. 첫 번째 속보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기각해준다고 들었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야, 이거는 뭔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막 쫙 나진 아직 않았는데 어쨌든 요런 속보가 하나 떴어요. 이재명이 또 말실수를 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속을 감추지도 않아요. 예,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이재명 뭐 법원에 끌려다니는 아내에게 미안하다. 아들들 취직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죄 지었으면은 재판 받아야지. 뭘 법원에 끌려다녀. 본인의 죄에 끌려다니는 거지 무슨 법원에 끌려다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들 취직 못한 게 뭐 자랑이에요? 예. 아니, 자기 아들이 무능해서, 아니, 도박하고, 유료 도박하고, 그죠? 그리고 뭐 그런 짓 하고 다니고,
저기 이상한 댓글 쓰고 다니고 하는 사회 부적응자 아니에요? 사회 부적응자가 어디 가서 취직하는 게 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아들 취직을 못한 것이 뭐 자기 탓이니 어쩌니 하면서 미안하니 어쩌니. 아유, 이제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 스펙이 좋고,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많이 딴 창창한 대학생들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만든데 문재인 정부 책임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아들들이 취직을 못해서 어쩌고 저쩌고. 아들 취직 못한 거는 본인 탓이고요. 그리고 그런 아들은 취직 안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아,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윤상현 비판 좀 해주세요. 아유, 아유, 정말 말하기 싫어. 윤상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 계엄 옹호를 선언했다고요, 또 이분이. 아, 진짜 못 살겠어요, 정말.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는 제가 어둠의 선대위에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어둠의 선대위에 이제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 이제 윤상현인데 이분 선대위원장에 이름 올린 것도 황당하고 이름 올려놓고서 하고 다니는 짓도 이상하고 이분은 아까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재명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의 어둠의 선대위원장이다. 그거 외에는 뭐 더 할 얘기도 없어요. 한울포님, 윤상현이는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저런 인간은 퇴출이 답입니다.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자, 일단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말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리스트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뭐 사법 리스크는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닐 확률이 높죠. 그 다음은 자기 입인 것 같아요, 입. 네, 이재명 후보의 입이 바로 본인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지지층이 선거 결과를 낙관해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표를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뒤늦게 늦었지만 그래도 계엄에 대해선 사과를 했고요. 또 윤석열과 선긋기에 나서고 있는데 후보와 후보 진영에서 실수하는 말, 네거티브에 대처하면서 이번 선거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그냥 이재명은 지금 본인이 우세니까 말실수 그만하고 투표 많이 하게 하자 요런 스탠스인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자 말실수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놔도 하면서 그 입만 쳐다보고 있고 또 네거티브에는 네거티브로 반응하고 있고 요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내일이 본투표입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주말 사이에 리박스쿨? 이게 지금 한바탕 난리가 있었어요. 리박스쿨. 네 민주당이 뭐 돌봄학교 어쨌든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플랫폼을 이용해서 댓글 부대를 뭐 이용했다라는 음모론을 뭐 유스타파인가 거기서 지금 가지고 나왔고 지금 대선 본투표를 앞두고 네거티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공작 정치다라고 반응을 하면서 방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리박스쿨 이거는 어쨌든 뭐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질 일이에요. 사실이라면 이건 문제가 될 거고 사실이 아니라면 이 역시도 공작이니까 민주당의 DNA가 한 번 더 증명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보다 정말 정말 문제는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정말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진짜 위험한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런 범죄 행위,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한 음모론, 이 범죄 행위는 나라가 얼마나 피해를 크게 입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포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 중이다. 설령 5억씩 주더라도 제보 받아서 이런 범죄 막을 수 있다면 비싼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얘기 너무 섬뜩했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5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보를 하면 그 포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제보하는 거. 이거 북한식이잖아. 완전 북한식이에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제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은밀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혹은 이런 글을 쓰고 있다, 혹은 이런 공작을 하고 있다 등등
굉장히 가깝게 알지 않으면 모르는 일들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제보하기 위해서는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지인이거나 어쨌든 측근일 거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감시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재판을 넘기는 거. 이거 딱 북한식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이님께서도 다르게 말하면 북한처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돈을 5억을 걸겠다? 야,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고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돈 받고 싶으면 가족이든 뭐든 다 고발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북한에서 지금 서로를 감시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이거 너무 소름 끼쳤어요. 미소그리님, 완전히 빨갱이 잔당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연정님, 1번 절대 안 됩니다. 나라가 위험에 빠집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딱 북한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리박스쿨 여기에 지금 현혹돼서 이거 묻혀주면 안 됩니다. 네, 이재명이 생각하는 세상은 서로를 감시하고 그 감시한 결과를 제보해서 5억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위험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정말 무섭습니다. 시크릿님, 배급제 좋아하는 이재명, 북한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무서웠어요. 예,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는 이거 딱 보면 압니다.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우리 그 김종혁 전 최고가 이렇게 얘기했죠. 유사시민. 유시민을 유사시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시민이 찬 똥볼을 공격하면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에다가 티셔츠에다가 문구를 쓰더라고요. 요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플러스 이준석, 윤준석이라고 하나요? 예, 준석열이라고 하지 참. 준석열이 했던 거랑 같은 건데 그때 사진 찍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붙이고 다녔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티셔츠에 써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뭐 이런 거 입고 다녔죠. 유시민 씨 그 똥볼 쳤을 때. 근데 이제 이번에 유세할 때는 제 아내를 갈아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나게 하는 발언인 것 같아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토론회였나요? 백분 토론이었나요? 거기서 배우자, 뭐 장인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때 그때 그러면 뭐 제가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 그냥 한 방에 정리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그러니까 그럼 제가 아내를 갈아치워야 됩니까? 뭐 갈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많이 본인이 그 두 개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사시민, 예, 유시민 씨가 했던 똥볼을 좀 공격하고 싶은, 네, 그런 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나게 해서 뭔가 그 표를 호소하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쁘게 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너무 아내 자랑을 한다. 너무 팔불출 같아요. 뭐 이런 말도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경 씨보다는 나은 네, 나은 사람이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 저는 김혜경 씨 얼굴 보면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게 그 이재명 후보가 막 통화할 때 욕하고 형수하고 통화하고 할 때 옆에서 깔깔깔깔 웃었던 그 사악한 웃음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그러면서 그 깔깔깔 웃었던 그 소리가 떠오름과 동시에 법원 앞에서는 고개 딱 숙이고 지나가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 얼굴이 떠올라요. 그래서 굉장히 소름 끼쳐요. 예. 근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유시민의 똥볼에 뭔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뭐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오늘도 열심히 다니고는 있는데 어둠의 선대위는 그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티키타카 쇼에 예지 다람쥐가 어둠의 선대위 얘기를 딱 했는데 그때부터 이 어둠의 선대위의 활동에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네, 어둠의 선대위, 이재명을 도와주는 엑스맨과 같은 존재들인데 자, 이분들 얘기 오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어둠의 선대위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전광훈 플러스 윤석열 이 두 명인데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사전 투표 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패딩을 입고 출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몰 좀 하지 마라 제발 했는데 출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딩 입고 나와서 돌아다닌 것까지도 그것도 사전 투표 날에 돌아다닌 것까지도 짜증이 나는데 플러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 우리가 이분이 구속 취소되고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과연 전광훈의 집회 혹은 전한길의 집회에 설 것이냐. 에이, 설마 서지는 않겠지. 근데 메시지는 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본투표를 3일 앞두고인가요? 이틀 앞두고인가요? 메시지를 낼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31일입니다. 31일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서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달래요. 아, 진짜 왜 저러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진짜. 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김문수한테 똥칠한다 이런 얘기 주시는데 자, 이동호 전 여의도 연구원 상금 부원장. 자, 이분이 대독을 했고요. 호소문 주요 메시지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를 호소드린다. 자, 문장에서 단어 문구마다 열받기는 또 오랜만인데 자 보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어디에 입에 올려요? 계엄을 한 사람이. 그죠? 또 이 나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 이 꼴 만든 게 누군데 저렇게 얘기를 해요? 예? 호야님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요. 투표장에 가서 반드시 투표하라고요? 부정선거라면서 예? 탄핵 심판에 나와서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했다는 얘기 했던 사람 아니에요? 야, 진짜 문장마다 미치겠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가 있다. 아니, 김문수 후보한테 투표하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 맞아요? 부정선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부정선거라면서요. 김문수 후보 열심히 뽑아도 김문수 후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라면? 이런 말 왜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아니, 자유 입에 붙이지 말라니까.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거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자, 미래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거지향적인 그 계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몇십 년 뒤로 후퇴시킨 사람이 미래를 얘기하면 됩니까? 예, 뭐 자유와 미래 이런 거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자, 지금 기회를 놓치면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을 치러야 하고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정상국가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자, 법원에서 감옥 문턱까지 가 있는 이재명을 다시 살려준 사람이 누군데 지금 기회를 놓치면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을 치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죠? 또 자유민주주의 정상국가 회복 이런 거 입에 올리지 말라니까요. 본인이 할 말이 아니라니까요. 패딩 입고 나와가지고 본인이 더운지 안 더운지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 국민들은 속에 천불이 납니다. 천불이. 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용기를 내고 힘을 합치면 우리의 자유와 주권을 지킬 수 있다.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서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김문수를 정말 위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오지 마세요. 와, 진짜, 저는 또 하나 소름이 끼친 게 뭐냐면, 사전투표 때 그냥 길에 출몰한 사진만 나오고,
사전 투표하는 모습은 안 나왔잖아요. 저는 혹시나 설마 본투표장에 나타나서 투표할까 봐 걱정돼요. 아니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혹은 김건희 씨가 본투표 날 나와서 투표할까 봐 걱정돼요. 와 진짜 기가 찹니다. 어쨌든 지금 김문수 후보의 어둠의 선대위 1호 윤석열 플러스 정광훈 이분들 출몰 했어요. 다음 기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입니다. 어제 장동혁 의원. 네. 여러분들이 너무 네. 하여튼 보기 싫어하시는 장동혁 의원 얘기 좀 할게요. 장동혁 의원이 지금 선대위 상황 실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기자회견 했어요. 기자회견을 해서 이미 탈당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분명히 했다. 김 후보가 다른 입장 밝히지 않는 것 또한 김 후보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을 딱 그었습니다. 예, 선을 딱 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씬도 하지 말아라. 라고 그냥 완전히 선을 딱 그었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이제 와서. 예, 이제 와서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생각도 들었어요. 곡주님, 장폴더 나왔네요. 징글징글합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몰에 대해서 지금 선대위에서 장동혁이 나와서 이거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도 발표할 사람 하나는 잘 골랐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입장을 번복하기에는 장동혁만한 게 없지. 그렇잖아요. 예, 입장 번복. 이분이야 뭐 뒤통수 치기의 대명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한번 그 뒤통수 쳐주려면은 이분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장동혁이 나왔구나라고 하면서 저는 웃으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발표 잘했고요. 어쨌든 선긋기 늦었지만 잘했습니다. 선긋기 해야 되는데 선긋기 하기에는 그 뒤통수의 대명사 장동혁이 나와서 해야지. 그 딱 보면서 잘했다. 잘 골라서 얘기 잘 시켰네? 이런 생각했어요. 어쨌든 메시지는 효과적으로 잘 전달이 됐겠다. 왜? 뒤통수 잘 치는 사람이니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선긋기 정말 진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네, 어쨌든 뭐 선긋기 잘했어요. 예, 얼씬도 하지 마셔라. 예, 근데 진작했어야지. 이제 와서 뭐 이틀 남겨놓고 선거 이틀 남겨놓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크릿님, 뒤통수 치기의 대명사. 그러니까, 예. 뒤통수 치는 거는 뭐 이분이 1인자. 그러니까,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네가 해. 너 전문이잖아. 네가 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동영, 눈빛, 살기가 있어서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뭔가 눈빛이 별로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저 눈빛 딱 보면은, 약간 소름 끼치는 게 있지.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듣기 싫더만 간신입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음. 자,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어둠의 선대위 두 번째 타자는 황교안입니다. 황교안. 자, 이분 사퇴했어요. 아마 사퇴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광팔다가 사퇴했어요. 투표용지도 다 인쇄가 됐고 사전 투표까지 다 나왔는데 어쨌든 사퇴했습니다. 사퇴를 하면서 이분이 뭐 김문수 후보를 또 지지하고 사퇴를 했어요. 자, 부정선거를 만약에 의인화시킬 수 있다면 저는 대장은 황교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대장격은 민경욱. 황교안 플러스 민경욱. 요 두 분이 지금 부정선거는 의인화시키면 부정선거가 사람이 되면 이 두 명인 것 같아요. 자, 김문수 후보를 지금 밀고 사퇴를 했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내려왔는데 저는 이 황교안 후보의 지지하면서 사퇴한 걸 요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지 선언을 했으나 지지 선언이 저격 선언이 된 전 세계 유일한 사례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지 선언을 한 건지 저격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손을 번쩍 들고 내려왔어요. 근데 저렇게 하면 안 그래도 지금 김문수 후보는 자통당의 그림자가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아스팔트의 그림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부정선거의 그림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저도 사전 투표합니다. 투표해 주세요라고 지금 문자 오고 음성 메시지 남기고 그 난리를 쳤어요. 근데 사전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황교안이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나는 사퇴, 나 김문수 지지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건 전 세계 최초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지지 선언을 했지만 저격 선언을 한 세계 최초의 유일한 사례가 아닌가. 자, 이분이 바로 네, 김문수 후보의 어둠의 선대위 두 번째 타자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꽃비님, 황교안 선거 벽보에 전 국무총리라고 써 있는데 참 점점점.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총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그래,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수의 희망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후보를 제외하고, 예, 탄핵이 됐고 이미 대선이 있고요. 대선의 결과는 사실은 희망적이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도 보수를 지킬 수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그때는 황교안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예, 지금은 여러분한테 신바 있잖아요. 신바. 그죠? 신바 있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의 위로 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마음에 참 위로가 돼요. 아, 여러분들 장동혁 그 뒤통수의 1인자 아주 많이 공감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예, 너가 해, 너가 해. 이건 네가 해야 돼. 뒤통수 치는 건 네가 해야지 하면서 가서 읽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월악사님, 어둠의 선대위라고, 정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요 어둠의 선대위는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우리 예지다람쥐가 처음에 쓴 말인데, 제가 완전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방송 보고 있지, 예지다람쥐. 반갑습니다. 이따 1시에 만나요. 자, 어쨌든, 황교안 두 번째 타자입니다. 어둠의 선대위. 그쵸? 네. 자, 황교안 그 후보 사퇴했는데 제가 이분 그 부정선거가 얼마나 형편없는 주장이고 얼마나 무식한지 한번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자, 요게 어떤 일이냐면 사전투표 이틀 했잖아요. 이틀 하고 나서 이제 투표 최종 현황이 쫙 나왔어요. 근데 이 현황을 딱 보고 갑자기 또 황교안이 손을 번쩍 들고 나옵니다. 네, 번쩍 들고 나왔어요. 나와서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여기 지금 부정선거로 보이는 게 있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봤더니 여기 인구가 2,033명인데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2,284명으로 100%를 훌쩍 넘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러고 손을 번쩍 들고 나왔어요. 자, 사실은 어떠냐면 어디서든 실제 가까운 곳에서는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게 사전투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외부에서 더 많은 사람이 찾아주면 그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행안면 투표소, 여기가 부안읍에 있는 유권자들이 자주 찾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인접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많이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유권자보다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 작년에 있었던 총선 때도요. 여기 이 부안군 관내 사전투표소에 행안면에서 투표한 그 관외 투표자가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으면, 그러니까 이 투표소의 위치가 접근성이 좋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 이상하다! 이러고 나왔어요, 또. 여기 제가 이거 보면서 선관위가 황교안 그냥 고발 잘했다. 이거는 뭐 다른 얘기할 게 없지 않아요? 선관위가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대선에 그것도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을 고발했겠느냐. 업무 방해죄로 고발했겠느냐. 제가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선관위가 고발 참 잘했어요. 선관위가 요즘에 일 참 못하는데 일을 참 못하는데 황교안 고발만큼은 잘했다. 예. 참 무식합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런 글 주셨어요. 하여튼 이런 사람이에요. 요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총리를 했고요.
이번에 또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예, 이분은 그냥 선관위가 고발 잘했어요. 뭐 더 이상 할 얘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좋습니다. 준짱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황교안, 정신 나간 인간입니다. 이런 거 주셨고요. 비둘기 보드 타는님, 장로님, 정신이 제발 돌아오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걸 주셨고요. 이명희님,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는 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미치겠어요, 진짜. 네. 바람의 카트님, 김앵커는 김문수 대변인 같네요. 아, 그래요? 어떤 포인트가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포인트가요? 그러니까 그래요. 개인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대변인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어둠의 선대위 대변인인가요, 제가? 로운님, 돌아다니는 자료를 보세요. 부정선거가 불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부실 관리, 부실 선거입니까? 그럼 부실 공사는 왜 처벌합니까? 무슨 소리지? 부실 관리가 되면 그 문제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실 관리의 일환인 하나가 그 얼마 전에 대리 투표하신 분 체포됐잖아요. 그럼 구속도 되고 이런 분들 계시던데 처벌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 잡았던 그 정권에서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거 내부적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조사하고 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정선거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보고 들어갔다라고 저 들었거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고 개몽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그런 얘기 댓글 쓰실 시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유, 참. 자,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저희 그 유센진 방송하러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 내용을 알았었는데, 5호선에 방화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큰 사건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어 뭐랄까요. 일단 참사가 없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이 참사를 막은 1등 공신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좀 소개를 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수백 명이 타고 있던 지하철 5호선. 여기서 방화 범죄가 있었지만 인명피해로는 번지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 중심에는 28년 차 베테랑 기관사의 효과적인 대응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기관사는 보니까 1998년에 입사를 해서 기관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참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한 달 전, 네, 이 방화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에 영등포 승무사업소에서 동일한 이슈로 실전 훈련을 진행을 했었고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빛을 발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기관사도 참 잘했고 그리고 그 기관사가 소속이 되어 있는 그 서울교통공사 영등포 승무사업소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민방위 훈련이나 이런 훈련들 있을 때 저도 이 기사 보면서 좀 반성을 했는데 '아이 뭐할로 이런 거래.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겠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뭔가 좀 귀찮을 때는. 근데 저런 훈련을 통해서 딱 한 달 뒤에 있었던 네 이런 방화 사건이 모두 다 모두 다 인명 피해 없이 잘 대응이 된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반성을 했어요. 저도 귀찮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행하는 그 요 5호선 지하철 요게 이제 8칸짜리였고요. 8칸짜리 열차를 이 28년 차 기관사가 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불이 났다."라고 하는 승객의 비상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보니까 네 번째 열차 칸에서 뭔가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차에는 약 400명의 시민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 불을 피해서 다른 칸으로 뛰어가면서 "불이 났다. 불이 났다." 이렇게 외친 거죠. 예, "불이 났다." 하면서 외쳤어요. 그리고 열차 안은 순식간에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기 때문에 이 열차 안에서 큰 참사가 있었던 기억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은 저는 패닉이 왔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도 진짜 패닉이 왔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상장치로 문을 개방을 하려고 했고, 그때 기관사 A씨가 네, 열차를 멈췄습니다. 예. 그리고 불이 난 칸으로 달려가서 소화기로 직접 불을 껐어요. 그리고 시민들도 같이 합세를 해서 불을 껐습니다. 예. 자, 일단 1차적으로 빨리 열차를 멈춘 것. 그죠? 그래야지만 그 비상장치로 문을 개방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 열차를 멈춘 것. 그리고 달려가서 소화기로 직접 불을 끈 거. 예. 요거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서울 마포 그 소방서 여기서도 이제 입장이 나왔는데 기관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승객이 잘 도왔기 때문에 불을 진화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굉장히 좋은 사례다라고 격려를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토 증상이나 연기 흡입을 했던 사람들은 네, 병원으로 빨리 이송이 되는 이슈는 있었고요. 그럼에도 큰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예, 예. 그리고 승객들이 다 대피한 뒤에 이 A씨, 기관사 A씨는 5호선의 정상 운행을 하기 위해서 사고 열차를 애옥의 그 대피소까지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피를 시키고 이 열차도 다른 정상 운행을 위해서 이제 옮겨야 되니까 애옥의 역에 있는 대피소까지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했어요. 예, 일사불란하게 굉장히 잘했고 또 여기에는 이 28년 차 기관사의 힘도 있지만 또 거기서 침착하게 같이 대응을 한 시민들도 있었고 거기에는 또 한 달 전에 동일한 훈련을 실시했던 네, 그 역할도 참 컸던 것 같아요. 비둘기 보드 타드님께서 지금 메시지 주셨는데 요거 하나 읽어보고 갈까요? 네. 고맙습니다. 큰 금액으로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투표는 소신대로 정답은 없다는 많이 응원해 주세요. 보수개혁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예, 뭐 어쨌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잖아요. 그 권리라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아니에요? 모든 선택은 본인의 몫이죠. 네.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권리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니까요. 예,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 예,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 해피하늘님, 바로 전날 5호선 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다행이죠. 큰일이 없어서. 송영래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래향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들국화 향기님 오셨고요. 제발님도 오셨습니다. 윤상현, 이재명 앞에 또 큰절하는 거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은 다 큰절하고 있는 거 이상이죠. 네. 이재명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악사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시시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여튼 지금은 병원 대기 중에 있어요. 왜요? 왜 병원 가셨어요? 김성숙님. 왜 병원 가셨어요? 어디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리아님, 투표는 나의 주권 행사,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표할 때가 국민으로서 주인 의식이 들더군요. 이것도 리아님의 의견이시고요. 네. 이명희님, 그래도 자범 이재명은 막읍시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원희님, 저는 이낙연 지지자였고요. 그래서 이재명의 무서움을 압니다. 지금은 한동훈 지지합니다. 리박스 쿨?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마음이 좀 편합니까? 저는 한동훈님 걱정되는 만큼 간절하게 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음. 나선주님, 아직도 고민 중. 이런 걸 주셨어요. 저는 어제, 그냥 저도 유권자니까요. 저는 어제 이제 고민 끝냈어요. 네, 저는 고민 끝냈습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고민 끝냈어요, 어제. 예. 그 고민의 결과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비밀 투표니까. 이쁜 여사님 오셨네요. 윤석열, 김건희는 보수 아닙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한혜경 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리스 님도 오셨습니다.
하여튼 윤석열 얘기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진짜 고만 좀 출몰해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투표장에 김건희와 함께 나타날까 봐 진짜 떨린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뉴스엔진, 9시부터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9시, 이제 이번 주부터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안녕 대한민국 다시 시작을 합니다. 네. 박수영 의원 54명의 명단을 공개해주세요. 요거 제가 금단 현상 왔었는데, 오늘 하여튼 기분이 좋았다. 여러분들 아주 고통의 하루를 그 의원실에 선물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화이팅을 외쳐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10시 또 뉴스 사랑방도 함께 했습니다. 네, 오후에도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요, 오늘, 사실 여러분들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쵸? 힘들잖아요. 마음이 뭔가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저희가 티키타카 쇼를 좀 준비했어요. 예. 왜 작정했냐면 여러분들 그래도 좀 웃겨드리고 싶어서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웃기는 멤버 총 집합이거든요. 네, 1시에 농심 아저씨 오실 예정이에요. 이분이 그 캐나다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하자마자 바로 농심 아저씨 오늘 오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좀 웃겨드리려고 우리 농심 아저씨 다양한 개인기를 외국에서 연마하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 농심 아저씨와 함께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진영 작가님, 네, 우리 이준석만 바라보는 준석 바라기. 네, 우리 오진영 작가님이 또 어마무시한 거 많이 준비해서 오고 계세요. 우리 오진영 작가님 함께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근우 기자님 아시죠? 김근우 기자님 또 예지다람쥐 우리 지방 순회를 마치고 마실 다녀온 타카 아저씨까지 해서 우리 6명이 함께 오늘 여러분들 좀 웃겨드릴게요. 예, 신나게 티키타카 쇼 할 예정이니까요. 1시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후 4시에는요. 정정당당 김종영,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농심 아저씨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요? 또 생노랑님은 재미없어요? 그래요? 나는 재밌던데. 저는 농심 아저씨가 왜, 그, 정색하고 혼자 안 웃잖아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농심 아저씨는 정색하면서 이제 이상한 그 성대모사 하고, 또 우리 김건우 기자님은 그 정색하면서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관전 포인트. 두 분 또 합쳐주면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네. 두 분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대항해 시대님,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대선 후보가 자기 논리로 저를 설득하고 제가 그 논리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생각인데 없어요. 빈 투표지 끝에 도장을 찍어서 넣었습니다라는 글도 주셨네요. 예, 예. 그 역시도 본인의 선택이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1시 여러분 티키타카 쇼 오셔서 마음 좀 위로 받으세요. 예, 저희가 마음 위로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웃겨봐 드릴게요. 예, 엄준식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후 4시에도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1시 4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 네, 이거는 실망입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 댓글, 알림 설정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